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최근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전 세계인의 우려 속에 시작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 또한 잠시 군사 무기에 대한 대본 작업을 내려놓고 한국 선수들이 참가한 경기를 지켜보며 응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순간 저의 가까운 지인과 제 이마살을 팍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독도에 관련해서도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온 섬나라답게 그들은 심판을 보며 이번에도 정말 치졸하고 비겁하게 우리 한국의 선수들을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오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비디오 판독 과정을 거치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최선을 다했던 우리 선수들과 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하기 충분했습니다. 이 점은 최근 안 그래도 너무 막강한 브라질 여자 배구 선수들과의 경기를 지켜보며 우리의 가슴을 치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도쿄올림픽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었고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 가졌었던 저의 우려를 현실로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이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군사돋보기의 번외편으로 도쿄올림픽의 폐막식을 앞두고 그동안 벌어졌던 경기들 중 이것만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부분들을 모아 정리해봤는데요. 우리 함께 진실이 무엇인지 검증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여자배구 경기 심판의 판정 논란. 이번 올림픽에서는 전반적으로 유독 한국과 관련된 오심이 많은데 이 때문에 일부 과격한 사람들은 일부러 한국에 오심을 내려 견제하려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최근 눈부신 활약을 보여준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 선수들을 힘 빠지게 만들었던 오심 논란들일 겁니다. 배구 경기 규칙 중 가장 기본적인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리시브, 세팅, 공격으로 이어지는 3번 이내의 터치로 상대방 진영 바닥에 공을 떨어뜨리면 득점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공이 상대방 진영을 지나 밖으로 떨어지거나 공이 안테나에 닿을 경우 그 공을 가장 마지막으로 건드린 팀이 실점을 함에 따라 상대방 팀이 득점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오심이 이번 올림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우선 7월 27일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이뤄진 대한민국과 케냐와의 경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경기의 주심으로 섬나라 국적의 요이스미에가 등장했을 때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건만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경기 진행 중 2세트째 대한민국이 9대4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박정아 선수가 밀어넣은 공이 케냐 선수의 손에 분명히 맞고 안테나에 맞은 후 케냐 선수들 쪽 진영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보통 이럴 경우 마지막으로 공에 손이 닿은 케냐가 실점을 하고 우리 한국팀이 득점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심판은 이를 박정아 선수의 공격 범실로 판정했고 득점은 케냐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비디오 판독 결과 우리 한국팀의 득점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선수들이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묘이스미의 심판은 마치 약 올리듯 손가락을 치켜들고 노를 말할 뿐이었죠. 이 세트에서는 비디오 판독 과정 자체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13대 11로 우리가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박정아 선수가 백어택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백어택이란 전위와 후위를 구분짓는 어택 라인의 뒤인 후위에서 높게 뛰어올라 세터가 토스해준 공에 강력한 스파이크를 날리는 배구 기술 중 최고로 화려한 기술인데요. 그런데 이놈의 심판은 박정아 선수가 날린 공이 상대방 진영 바깥으로 나갔다며 아웃으로 판정해버렸는데요. 이에 우리 팀의 스테파노 라바리니 대표팀 감독은 바로 비디오 판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판정 과정에서 나오라는 영상은 안 나오고 한동안 지연되더니 기다림 끝에 나온 영상은 원래 요청한 인아웃 영상이 아니라 네트를 터치하는 엉뚱한 영상이었습니다. 이처럼 뻔히 보이는 수작질로 비디오 판독 요청은 무위로 흘러갔는데요. 비디오 판독을 이따위로 하려면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개의치 않고 멋진 경기를 이어갔지만 이놈의 심판은 3세트 때 또 어이없는 오심을 반복합니다. 15대 12로 우리 한국팀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김연경 선수가 밀어넣은 공이 분명 케냐 툼바 선수의 손에 맞고 아웃되었는데요. 우리 한국의 득점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이를 김연경 선수의 공격 범실이라 우겼습니다. 이를 쉽게 인정할 수 없었기에 김연경 선수는 크게 화를 내며 항의했고 우리 팀의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 또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번에도 얄미운 심판은 손가락을 치켜들고 노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비디오 판독까지 했고 그 결과 분명히 우리 한국의 득점이 분명한 상황임에도 결국 심판은 자신의 오심을 바꾸지 않는 생떼를 부렸고 우리가 가져가야 할 득점은 케냐에게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디오 판독 과정조차 문제가 있었는데요. 김연경 선수가 특유의 식빵을 시전할 만큼 화나는 상황이었죠. 이 열받는 상황에 동요한 탓인지 우리 한국팀은 앞서가고 있던 3세트를 21대 22로 역전당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대표팀은 다시금 역전을 이뤄내
만들어냈고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끝내 승리를 거머쥐어 아무래도 고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심판의 오심을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8강전에서 또다시 이어진 오심 논란.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은 우리 대표팀과 터키팀과의 8강전에서도 이어졌는데요. 8월 4일 열린 터키와의 경기에서 우리 한국은 터키와 세트스코어 1대1로 팽팽히 접전 중이었습니다. 24대 23으로 우리가 한 점만 추가하면 3세트를 이기고 경기의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팀 양효진 선수의 공격이 네트에 걸리자 하미드 알루시 주심은 포히트 범실을 선언했는데요. 포히트 범실이란 한쪽 진영에서 공을 3번만 터치해야 하는데 4번 터치할 경우 이를 범실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상대방 측에서 넘어온 공을 우리 팀에서 받아 토스하고 공격하는 3번의 터치가 이뤄졌고 이 공은 네트 위에서 방어하는 터키 팀의 팔에 맞고 다시 네트 가까이로 넘어왔는데 이 공을 받아친 것을 보고 그게 4번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인 터키가 득점하면서 점수는 24대 24 동점이 되었는데요. 우리 팀의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크게 항의하며 챌린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비디오 판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어이없는 판정에 격분하며 네트를 흔들어 대다가 주심에게 경고의 의미로 옐로 카드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4세트에서는 터키 팀에서 같은 사람이 공을 2번 터치하는 더블 콘택트가 일어났지만 심판은 이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편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김연경 선수는 이번에도 격렬하게 항의하며 심판과 맞섰다가 레드카드를 받고 말았는데요. 배구에서 레드카드를 받을 경우 상대팀에 1점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연경 선수의 이런 항의는 모두 의도된 전략이었다고 하는데요. 김연경 선수는 1세트 때부터 심판의 판정이 마음에 안 들었다. 상대팀이 항의하면 꼭 다음에 휘슬을 불어주더라. 그런 점을 보면서 항의하면 반응을 보이는 심판이라고 생각했다. 그때는 우리도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3세트에서는 터키가 추격하는 상황이었기에 한 번쯤 경기를 끊어가는 것도 괜찮겠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후배들을 모았을 때 심판에 대해 거칠게 말하며 마음을 풀어주기도 했다는데요. 불리한 판정이 이어지며 자칫하면 승기를 뺏길 수 있었지만 이 같은 김연경 선수의 리드 아래 선수들은 똘똘 뭉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기를 불태우게 된 우리 팀은 터키전에서 승리했고 막상 시합이 끝나자 김연경 선수는 레드카드를 줬던 심판과 악수를 하는 대인배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심판은 속으로 크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준결승에서마저 한국팀을 방해한 심판, 그리고 우리 한국팀은 4강에 진출해 세계 최강급의 브라질 팀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조별리그 1차전에서 브라질과 경기를 냈고 이때 0대3으로 완패를 당했기에 크게 긴장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세계 최강급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브라질 대표팀은 석연치 않은 면모를 보였습니다. 탄다라 카이세타 선수가 근육량을 증진시키는 도핑약을 먹은 것으로 밝혀져 귀국 조치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브라질팀 전원이 도핑 재검사를 받았지만 도핑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브라질과의 준결승전에서도 1세트 중 이상한 오심이 이어집니다. 안 그래도 브라질팀이 22대 15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브라질 선수가 친 공이 한국 선수의 손에 맞지 않고 진영 바깥으로 나갔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브라질팀의 실책이기에 우리 한국이 득점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판은 거꾸로 브라질팀의 점수를 주었는데요. 게다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우리 팀의 라바리니 감독이 챌린지 요청을 통해 비디오 판독을 할 것을 요구했지만 심판은 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심판은 앞서 2016 리우 올림픽 예선에서 있었던 섬나라와 태국의 경기에서도 섬나라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정을 내려 문제가 된 바 있었는데요. 비록 브라질 팀과 우리 팀의 준결승전에서는 우리 선수들도 최선을 다했고 브라질 선수들이 워낙 컨디션도 좋은데다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 것이 큰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기 과정에서 분명한 오심이 있었고 우리 쪽이 불리한 싸움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속상하지만 그동안 만만치 않았던 상대팀 선수들 외에 심판들과도 맞서 싸우며 끝까지 기죽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외에도 도쿄올림픽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진행이 많았습니다. 야구 경기에서도 6국가만 참가해 지더라도 몇 번씩이나 경기를 치르게 한 점이 논란이 되고요. 철인 3종 경기에서는 주최 측의 촬영용 보트가 가로막고 있어 올림픽 사상 최초로 선수들을 다시 재출발시키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선수들에게는 재정비하는 데 고작 1분의 시간만이 주어졌는데요. 거기다가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가 진동을 하는 오다이바 강의 수질과 섭씨 33도가 넘는 더위는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냄새나는 똥물에서 헤엄치고 결승선에 도달한 대다수의 선수들이 도착한 뒤 쓰러지거나 구토를 참지 못하는 충격적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장면이 연출되고야 말았습니다. 주최 측은 강의 수질이 문제가 되자 수질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질 기준치를 올려 경기 진행을 통과시키는 졸렬한 방법을 썼다고 하죠. 불리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한 우리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빛나는 가운데 선수들의 안전보다 돈을 우선시한 섬나라의 도쿄올림픽은 이미 실패한 부끄러워해야 할 수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외에도 도쿄올림픽은 수많은 오심과 논란거리들로 문제가 불거졌기에 이 같은 일은 두 번 다시 불거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번외편 올림픽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흥미로운 군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